예전에 쓰던 스마트폰 공기계 중고로 팔긴 애매하고 버리기는 아깝죠? 정들었던 물건이라 그런지 박스나 서랍 속에 넣어두신 분들이 많은데요. 잠들어있던 공기계를 다시 꺼내 쓸 수 있는 진짜 실용적인 활용법들을 16가지나 찾아왔습니다. 내비게이션, CCTV, 알람시계 같은 조금 뻔하지만 유용한 방법부터 신박한데 꽤나 실용적인 방법들까지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기계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인터넷 연결 방식이랑 안내사항부터 먼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와이파이, 핫스팟, 데이터 쉐어링, 번호 개통, 보통 이 4가지 방식들 중 편한 방식으로 인터넷을 연결하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데이터 쉐어링은 다른 별도의 유심을 사서 꽂고 데이터를 다른 폰에 나눠주는 기능입니다. 와이파이나 핫스팟을 킬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공기계로 인터넷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요금제를 결제하지 않아도 돼서 경우에 따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데이터 쉐어링은 통신사랑 요금제에 따라서 지원 여부, 나눠줄 수 있는 데이터 양, 속도 제한 같은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꼭 직접 확인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은퇴했었던 공기계를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16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준비한 방법들의 가지수가 많다 보니 이건 좀 억지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도 무조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공기계 이렇게 알차게 쓰는 사람도 있다 정도로 가볍게 봐주시고 나한테 딱 필요해 보이는 것들만 재밌게 보고 써먹어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IoT 통합 리모컨입니다. 선풍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같은 가전제품 리모컨은 필요할 때 안 보이면 답답한데요. 공기계는 스마트폰이어서 하이빅스비로 부르거나 구글 래폰 찾기 같은 스마트폰을 찾을 때 쓰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쓸 수 있어서 찾는 게 훨씬 쉽죠. 그리고 에어컨, 공기청정기, 세탁기 이런 가전제품들은 전용 앱에서는 상태 확인이나 빨래, 다듬, 알림 같은 편리한 기능들이 많은데 전원계 연결을 기기당 스마트폰 한 개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가족들이 각자 폰에서 다같이 앱을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공기계 하나를 집안 통합 IoT 리모컨으로 쓰면 아주 유용하죠. 게다가 요즘은 건조기, 로봇 청소기, 전자레인지, 스마트 스위치 등 가전제품도 많이 늘어나서 공기계 하나에 전부 연결해서 다같이 쓰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은 그냥 내 폰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혼자 사시는 분은 굳이 공기계를 리모컨으로 안 만들고 그냥 내 폰을 리모컨처럼 쓰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내비게이션입니다. 차량 기본 내비는 오른쪽에 있기도 하고 스마트폰 내비가 여러모로 더 편하고 좋아서 평소에 들고 다니는 폰을 내비로 쓰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화, 카톡, 문자, 광고 등등 이런 알림들 때문에 내비 보려는 타이밍에 주의를 뺏기신 적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그냥 참고 쓰거나 기본 내비를 쓰는 분들 계시죠? 공기계를 내비게이션용으로 따로 쓰시면 내비 보려고 시선을 옆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업데이트도 편한 네이버나 티맨 내비를 알림 화면으로 방해받을 일도 없죠. 그리고 잠깐 정차하고 핸드폰을 볼 때 거치대에서 폰을 떼어내는 번거로움도 줄어듭니다. 물론 공기계 내비게이션도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낮에 야외 주차를 하면 햇빛 때문에 차가 달궈지잖아요. 휴대폰 배터리는 뜨거운 열에 취약해서 빨리 고장날 수도 있는데 공기계는 보통 오래 썼기 때문에 더 빨리 망가지죠. 잠깐 주차하실 때도 가급적이면 햇빛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곳에 옮겨놔주세요. 세 번째, 비상용 연락기기입니다. 이건 좀 많이 특수한 경우지만 사고라는 게 확률은 낮지만 그 낮은 확률이 되게 치명적일 수도 있어서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점검 차원에서 이 내용을 한번 듣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상용 소화기나 왕강기도 말 그대로 비상용으로 배치해 두는 거잖아요. 실제로 화장실처럼 예상치 못한 곳에 갇히는 잠김 사고도 발생하죠.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그런 걱정이 들었던 장소가 바로 떠오르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방법을 꼭 참고해주세요. 유심이 없는 공기계여도 119 같은 비상 연락망은 항상 열려있어서 잠김 사고 우려되는 공간에 충전기랑 같이 보관해두면 낮은 확률이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예상 못한 사고를 당하는 게 그렇게까지 이상한 일은 아니죠. 창고, 작업 공간, 혼자 오래 머무는 방인데 문 잠김 사고가 우려되는 곳이 있으시면 보험 차원에서 먼지랑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해서 보관해두면 필요한 순간에 빛을 발할 겁니다. 네 번째, 홈캠 CCTV입니다. 증명자료 녹화용으로 쓰기에도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려동물이나 아기를 키우는 집뿐만 아니라 가족들이랑 같이 사시는데 누가 내 방에 들어와서 물건을 쓰고 제자리에 안 놔둔 것 같은데 다들 아니라고 하죠? 의심은 되는데 답답하거나 찝한 기분이 드는 분들 적잖게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형제 자매끼리 사이 안 좋은 경우는 엄청 흔하잖아요. 누군지 몰라서 계속 찝찝한 것보다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훨씬 편안합니다. 다음, 아이를 키우는 집은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홈캠이 얼마나 유용하고 중요한지를요. 게다가 밖에서 언제든지 잘 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너무 좋아하세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할머니가 되셨는데 일 때문에 바쁜 와중에도 홈캠으로 손주 노는 것도 볼 수 있고 애기한테 말도 걸 수 있어 진짜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각지대죠. 집이 넓을수록 방도 많고 통로도 사각지대가 많아서 홈캠이 여러 개 필요하더라고요. 애기가 홈캠에서 안 보이는 곳에 놀고 있을 때 매번 보여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사각지대를 줄이느라 여러 대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홈캠이 은근 비싸잖아요. 그래서 공기계가 딱이에요. 이미 있으니까요. 저라면 홈캠보다 화질도 좋아요. 그 다음 활용법 얘기하기 전에 좀 더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앞에서 증빙자료 녹화용으로 쓰는 것도 좋다고 했잖아요. 혹시 이런 적 없으셨나요? 이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어서 고객센터에 얘기하거나 서비스센터에 물건을 보내는데 서비스센터에서는 증상이 안 나와서 마땅한 조치를 해드리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러면 좀 열받죠? 납득이 될 때도 있지만 해주기 싫어서 그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우로는 증상이 애매했던 경우들은 귀찮게 계속 촬영을 해야 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공기가 쏠쏠해요. 반려동물 키우는 집은 얘들이 사고를 쳤을 때 분명 범인은 얘인데 뭘 어떻게 한 건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지 또 그러지 않게 조치할 수 있잖아요. 집에 없을 때 잘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CCTV, 홈캠이 유용한 경우들은 정말 많기도 하고 휴대폰 같이 쓰는 종류가 정말 많아서 웬만한 위치에는 다 셀프로 설치할 수 있어서 이미 잘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보통 충전기에 계속 꽂아두고 쓰기 때문에 배터리 관리 같은 안정성 설정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부 전용폰으로 쓰기입니다. 스마트폰이란 게 카톡, 전화, 유튜브, 인스타, 계좌이체 등등 너무 많은 역할을 해주는 게 문제가 될 때도 있는 법이죠. 그래서 메인폰에서 용도 분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공부에 방해되니까 피처폰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과하다고 느끼는데 필요성은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공기계 하나를 활용하는 거죠. 공기계 하나를 공부용으로 쓰는다는 생각으로 인스타, 유튜브, 웹툰, 게임 같은 공부에 방해되는 앱들을 싹 지워버리고 쓰는 겁니다. 게다가 유심만 옮겨가면서 쓰면 딱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딴짓할 여지를 없애거나 확 줄여버리면 공부든 일이든 집중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여섯 번째, AOD 기능으로 책상 시계로 쓰기입니다. 스마트폰은 시간뿐만 아니라 날씨 정보도 띄워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 날씨를 휴대폰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위젯으로 확인하면 훨씬 빠르고 편하죠. 오늘 비가 올지 안 올지, 미세먼지는 어떤지 바로 한눈에 볼 수 있게 세팅해두면 정말 좋겠죠. 달력이랑 연동해서 알림 정보로 띄워줄 수도 있죠. 게다가 일반적인 시계는 1분, 2분씩 시간이 틀어서 다시 맞춰져야 하잖아요. 스마트폰은 알아서 조정되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리고 OLED가 들어간 폰들은 AOD라는 기능을 대부분 쓸 수 있는데요. 여기에 삼성의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력까지 더해져서 같은 화면을 장시간 틀어놔도 공기계를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보조 알람 시계로 쓰기. 5분 단위로 2중, 3중, 4중으로 알람 맞춰두신 분 많죠? 저도 그런데요. 잠이 부족해서 좀 더 자고 싶어서 잠결에 끄고 다시 자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뜨면 지각이죠. 공기계를 침대에서 손이 안 닿는 위치에 놔두면 그런 대형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보다가 잠들게 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손이 닿는 위치에 폰이 있어서 알람을 끄고 다시 자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충전을 안 하고 자서 폰이 꺼져버리면 아예 안 울리기도 하죠. 공기계를 추가적으로 쓰면 그럴 일은 아예 없어요. 물론 공기계가 아니더라도 휴대폰은 침대 근처에 없는 게 좋긴 합니다. 여덟 번째는 자전거, 오토바이, 킥보드, 블랙박스로 쓰기입니다. 차는 당연히 쓰는데 보통 오토바이나 자전거에는 잘 안 쓰죠. 공기계를 블랙박스처럼 쓰시면은 특히 자전거, 오토바이는 도난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기계를 블랙박스로 쓰면 녹화 파일이 서버에 저장하기 때문에 나중에 도둑 얼굴을 찾을 확률이 높습니다. 게다가 메인폰에 배터리가 없을 때 급할 때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으로 보조 배터리 쓸 수 있어서 이것도 은근 쏠쏠합니다. 아홉 번째, 저장 공간, 백업 및 외장하드처럼 쓰기입니다. 폰이든 컴퓨터든 저장 공간이 부족한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있습니다. 근데 요즘 문제는 램값이 정신 나간 시대잖아요. 램값 다음으로 저장 공간에 쓰이는 랜드값도 똑같이 올라가서 예전보다 가격이 최소 2배, 3배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SD카드 슬롯도 대부분 없잖아요. 클라우드를 쓰자니 매달 구독료가 나가는데 평생 결제를 해야 하니 사실 엄청 비싸요. 그래서 부족한 저장 공간을 그냥 더 사거나 클라우드를 쓰는 방법도 있지만 자주 안 쓰는 파일들은 한번 정리해서 공기계에 올려두면 돈이 굳죠. 게다가 자연스레 백업도 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공기계가 많으면 이중 백업도 가능한데 삼성 전용 마이그레이션 앱도 되게 좋아서 쓰기도 편합니다. 열 번째, 욕실 전용폰으로 쓰기입니다. 저처럼 샤워할 때, 손빨래할 때, 화장실에서 유튜브를 보는 분들 많죠? 그래서 이런 방수 거치대를 쓰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모든 폰이 방수 성능이 뛰어난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방수 성능이 좋다고 해도 샤워할 때, 목욕할 때 나오는 뜨끈한 수증기에 장시간, 장기간 노출되면 휴대폰 수명에 영향이 가죠. 그래서 공기계 하나를 메인폰 대신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물에 빠뜨리게 된다면 공기계가 빠지는 게 훨씬 낫죠. 11번째, 음악 라디오용으로 쓰기입니다. 스피커에 연결해서 노래나 라디오를 틀어줄 수 있잖아요. 일단 매장이나 회사에서 그렇게 쓰는 곳들이 많죠 이미.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잘 쓰고 있으면 그대로 쓰면 되는데 아직 고민 중인 분들은 공기계 하나로 퉁치면 훨씬 저렴하게 세팅할 수 있죠. 게다가 핸드폰은 저장 공간을 덜 잡아먹으니 자리가 좁아도 문제 없습니다. 12번째는 촬영용 보조 모니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 화면을 못 보는 위치에서 찍을 때가 많습니다. 일단 셀카봉으로 찍으면 화면 보기가 어렵죠. 그때 공기계 하나를 메인폰이랑 연동해서 촬영 화면을 공기계에 띄워두면 촬영하기 훨씬 수월하죠. 저도 얼마 전에 등에 여드름 같은 게 난 것 같아서 뭐가 난 건지 확인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위치 잡기도 엄청 힘든데 초점까지 잡는 건 훨씬 더 힘들었던 게 생각나네요. 셀카봉 촬영뿐만 아니라 여행 가서 삼각대로 찍을 때도 편리하겠네요. 저처럼 유튜버 하는 분들은 반드시 써보시길 바랍니다. 13번째, 애기한테 쓰기. 이게 뭔 소리냐면요, 애기가 뗐을 때 폰을 보여주면 조용해지거든요. 잠잘 때보다 더 얌전해져요. 근데 문제는 내 폰을 주니까 내가 심심해요. 밥 먹을 때, 쇼핑할 때 등등. 그리고 애기한테 유튜브로 추천해주고 있는데 카톡이나 전화가 와서 폰을 잠깐 가져가면 바로 열불내죠. 이거 애 키우는 분들은 진짜 공감되실 거예요. 애기한테 휴대폰 보여주면 안 된다, 뗐어도 안 된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밖에서 울고불고 뗐으면 너무 눈치 보여요. 저도 이번 어린이날 때 가족들이랑 조카랑 같이 밥 먹고 쇼핑하러 갔었는데요, 잠깐 저한테 맡겨두고 쇼핑하러 갔는데 그 잠깐 봐줬는데도 와, 장난 아니에요. 애 키우는 분들 진짜 중요합니다. 공기계 무조건 하나 꼭 챙겨 다니세요. 훨씬 좋습니다. 14번째, 게임용으로 폰 2개 들고 다니기. 방치형 게임은 게임 특성상 게임이 돌아가는 상태로 화면이 오래 켜져 있는데 이거 휴대폰 수명에 매우 안 좋은데요, 잘 때도 돌리는 게임들도 많죠. 그래픽도 좋아서 부하도 더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저는 소중한 메인폰 대신 공기계로도 게임하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집에서 블루스택 같은 걸로 PC로 하면 된다지만 회사 컴퓨터로 하는 게 안 되거나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공기계 하나 들고 다니는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휴대폰 수명 단축 문제 외에도 게임 돌리면서 메인폰으로 따로 쓸 수 있어서 게임하면서 카톡, 웹툰, 유튜브도 볼 수 있고 메인폰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 편합니다. 거의 뭐 폴드보다 좋아요. 써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15번째, 컴퓨터, 노트북, 듀얼 모니터로 확장해서 쓰기입니다. 아니, 작은 화면으로 뭔 듀얼 모니터야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이게 모니터로 듀얼 모니터를 써도 요 메모장 띄워둘 공간이 애매하더라고요. 작은 스티커 외부나 스케줄, 시계를 띄워두기도 딱 좋아요. 작업 표시줄에 날짜랑 시간이 있기는 한데 많이 작잖아요. 그래서 탁상 시계를 따로 쓰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걸 공기계로 해도 괜찮죠. 요 작은 화면이 꽤나 쏠쏠합니다. 마지막 16번째, 업무용 더블폰입니다. 앞에서 말한 공병폰을 따로 쓰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크게 2가지 관점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스케줄, 업무 지침, 녹취 파일 관리 등등 많은 경우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적으로 휴대폰을 많이 쓰고 업무 관련 파일들이 폰에 많으신 분들은 업무용 폰을 따로 써보시는 걸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할 일이 확 줄어들고 편해지죠. 그리고 일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급한 마음에 무례한 건 둘째로 생각하고 나를 찾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시하면 된다지만 그런 알림이 눈에 띄는 것 자체가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죠. 길게 말 안 해도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크신 분일수록 꼭 한번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2번째는 연락처 관리입니다. 영업하시는 분들 보면 카톡 연락처가 넘치는 사람들은 심심치 않게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물어본 적도 있는데요, 남자분들은 연락처가 넘쳐서 펑 터졌는데 고민만 하는 분들 좀 많더라고요. 반대로 서폰 쓰시는 분은 무조건 하라고 얘기합니다. 상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자연스레 불필요한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죠. 이렇게 업무 연락처가 많은 분들은 이미 잘 쓰고 계시거나 고민 정도는 한번 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서랍에서 몇 년 동안 잠자던 공기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중 괜찮다 싶은 것들만 정리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이제 막 공기계가 생기셨거나 생길 예정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팔려는데 중고가가 작으시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이 더 많은 돈을 아껴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가성비 폰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많은 폰들 중에서 가성비 좋은 폰을 소개해드린 영상도 준비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가성비 폰 영상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